남은장명 토론입니다. 토끼띠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토끼띠생 63년생, 75년, 87년, 이제 99년, 2011년생이 이제 토끼띠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토끼띠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토끼띠 운세를 좋은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토끼띠 63년생일을 하라고 할 때 누구나 다 토끼띠가 아닌 거는 보통 알고 계시는데, 뭐 99년생, 2011년생들은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입춘이 양력으로 2월 4일 정도 전후에 있습니다. 양력으로 2월 4일 전후에 있으니까 내가 입춘 이후에 태어났으면 토끼띠가, 그러니까 1963년 예를 들어서 뭐 2월 4일 이때 입춘이 저녁 22시 08분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요 이후에 태어난 분은 이제 토끼띠 해당이 되지만은 62년 만약에 2월 3일에 태어났다, 1월 1일부터 2월 3일에 양력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토끼띠생이 아니고 범띠생이니까 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데 이사방향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입춘을 기준으로 따진다 했으니까 2019년 2월 4일 12시 14분부터 2020년 2월 4일 16시 2분까지가 2019년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나쁜 이사 방향은 이제 토끼띠생 천살 방향은 서북 방향이에요. 그래서 토끼띠생은 천살 방향으로 절대 이사를 하면 안 되는, 천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으러,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는 방향이다. 가는 방향. 제일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쪽 방향은 이제 삼살이나 대장구 방향으로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학상 이제 동북이나 남서, 동남 방향이 나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이사 방향은 남쪽이나 정동 쪽이 좋은 거고요. 이제 북쪽 방향은 이제 무난한 이사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토끼띠생은 동남 방향이 가장 좋은데 구성학상으로 동남 방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사를 가는데 뭐 남쪽이라든지 동쪽이나 북쪽 방향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철록방, 안손방, 징파, 오규, 합식방, 뭐 진기방, 관인방, 태식방, 태백살방, 요 부분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사 날짜가 진짜 잡기가, 이사 방향을 잡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록방이라든지 뭐 합식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관인방이라든지 이런 이제 방향이 있는데, 요 방향까지 이거는 이제 철록, 그 다음에 합식, 관인방 이런 방향들은 좋은 방향이고, 안손, 징파, 오기, 진기, 태식방은 나쁜 방향을 한데요. 요 부분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이사 날짜, 이사 방향을 잡게 되면은 실제 이사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첫 번째 나쁜 이사 방향과 좋은 이사 방향 정도만 고려해서 이사를 가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살, 우리가 이제 손 없는 날과 손 있는 날 보통 의미하는데요. 1일, 11일, 20일은 이제 정동 방향을 피하고, 2일, 12일, 20일은 동남 방향, 3일, 13일, 23일은 정남 방향, 4일은 서남 방향, 그 다음에 5일은 이제 서쪽 방향, 6일은 서북 방향, 뭐 7일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방향을 나가는 이제 방향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들. 그러니까 여기에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일이 이제 정동 방향이니까 여기 2일, 3일, 4일, 5일, 6일,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1일 이렇게 되겠죠.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그래서 우리가 9일이나 0일을 소노문 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1일 끝자가 1일, 11일, 21일 이렇게 붙게 되면 정동 방향을 피하고, 그다음에 음력으로 2일, 12일, 22일은 동남 방향을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3, 13, 23일은 정남, 4, 14, 24는 남서 방향, 5, 15, 25는 정서 방향, 그다음에 6, 16, 26은 서북 방향, 그다음에 7, 17, 27일은 정북 방향, 그다음에 8, 18, 28일은 동북 방향을 피하는 것도 태박살 이렇게 방향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이제 혼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 여러 명이 가는 경우에 이거 다 고려하면 이사 방향 자체가 나오질 않아서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이사 방향, 좋은 이사 방향 요 부분만을 이제 고려해서 이사 날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이제 하시게 될 때 어떤 동네명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토끼띠 생들이 이제 이사를 하는 경우에 어느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면 좋을까? 또 나쁜 동네가 좋은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나 아내, 즉 집안의 여자를 기준해 가지고 이제 집은 정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사업장을 구하는, 우리 내가 이제 사업할 장소를 구하는, 사무실을 구하거나 뭐 음식점 가게를 구하거나 공장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실제 사업하시는 분을 기준해 가지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끼띠생이 이제 보통 토끼띠 여자분은 이제 시읒, 치읒으로 시작하는 동네 이름은 이제 시읒 토끼띠생한테 시읒, 치읒, 예를 들어 서초동 이런 거죠. 서초동, 정자동 뭐 이런 거는 남편 운세가 좋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읒, 서초동 같은 동네, 그 첫 번째 시읒, 두 번째 시읒, 가는 이 서초동은 남편 운세가 좋은 거고, 첫 번째 시읒이고 두 번째 이제 이응신 뭐 서영동 같은 동네는 남편 운과 재물 운세가 좋은 동네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시읒, 그다음에 이제 미음비 수빈동 이런 같은 동네들은 수별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자녀운과 재물 운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첫 번째 이응시시고 두 번째 시읒, 치읒, 예를 들어서 뭐 영서동 이런 것처럼 영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재물이고 두 번째 시읒, 치읒이 관이니까 재물운과 남편 운세가 좋은 동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을 좀 하시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이응시읒, 두 번째 이응시읒, 시읒, 니은들, 티귿으로 이루어진 동네가 이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이응시읒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안동, 그다음에 뭐 영서동, 그다음에 영등포로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가 이응시로 시작하면서 두 번째가 상생이 되는 그런 동네는 토끼생한테 이제 재물운세가 좋다. 그런 동네 사업하는 거 좋겠다. 두 번째 이제 토끼생 남자 여자분이 사업장 주소지를 구하는 경우에 시읒 처음에 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서영동 이런 것처럼 서영로죠. 이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시읒, 치읒이고 두 번째 이응시읒으로 시작하는 동네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재물운세가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명을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또 집을 구하시는 경우에 제일 나쁜 것이 토끼띠생 가운데서 제일 나쁜 것이 예를 들어서 대림동 이런 겁니다. 대림로 이렇게 되겠죠. 니은디귿 리을 티귿으로 시작하는 동네도 이건 손재수가 있고요. 뭐 토끼띠생이 예를 들어서 뭐 가나동 이런 것처럼 기역자도 별로 좋지 않고 토끼띠생이 반포동 이런 것처럼 이제 미음 비읍 휴입자가 반포로 이런 것처럼 연속해 와도 재물운세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동네명을 구하시는 경우에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지를 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번 고려해서 이사를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이사 방향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나쁜 이사 방향 피하고 좋은 이사 방향으로 좀 가시고요. 뭐 철록, 뭐 합식, 혼자 관인방, 뭐 태백살방 이런 거는
혼자서 혹시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 참고로 보시고, 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경우 이걸 다 맞춰서 갈 수는 없으니까 참고상으로 먼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배우자운 또 사업 운세를 좋아지는 동네 이름, 도로명 주소 선택할 때도 신중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수정각 수맥 초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 이사, 결혼 될 개업되기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데, 이사, 결혼, 개업 되기는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예명 사주궁합 되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물운세가 늘어나는 가게 이름 짓는 방법, 회사 이름 짓는 방법, 그 다음에 잠자는 머리 방향, 운세를 좋게 하는 색상, 색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장명 토론입니다. 토끼띠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19년 운세를 좋게 하는 이사 방향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철록방, 안손방, 태백살방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도로명 주소, 그 다음에 재물운세가 늘어난 가게 이름, 회사 이름 짓는 방법,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잠자는 머리 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이제 토끼띠생은 동남 방향이 이제 반환살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환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운세가 좋아지고요. 서북방 천설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세가 이렇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토끼띠생들은 이제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게 좋고,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이제 운이 나빠지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분은 이제 토끼띠생인데 여자분이 이제 뱀띠생이에요. 그러면은 남자분은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고, 뱀띠생 여자분은 이제 반대로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뱀띠생, 뱀띠, 닭띠, 소띠생은 서북 방향이 이제 반환살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이제 이게 거꾸로 자야 되는데 그렇게 잘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남편 띠에 맞춰서, 그 남편이 토끼띠생이면은 여자분은 띠에 관계없이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분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고 여자분이 밖에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해서 가정 경제가 여자분 위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는 여자분 띠에 맞춰서, 만약 여자분이 토끼띠생이고 남자분이,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토끼띠생인데 남자분이 토끼띠생인데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자분은 이제 뱀띠생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라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서북방에 머리를 두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자분 띠에 맞춰서 주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뭐 한 30대, 요새는 이제 결혼이 많이 늦어졌어요. 뭐 35살 이렇게 결혼하신 분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뭐 한 35세 이렇게 넘어서 결혼을 좀 하시려고 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토끼띠생 여자분들은 동북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천살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좀 두고 주무시면은, 그러면 이제 좋은 인연을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나서는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세의 좋은 색상, 색깔.
그러니까 토끼띠생은 청색, 녹색, 하늘색인 무조건 운세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옷이나 자동차, 인테리어 뭐 할 때 본인 소지품 모두 청색, 녹색, 하늘색은 소지하지 않고 입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토끼띠생은 이제 흰색, 회색은 제살 색상이에요. 제살 색상. 그래서 흰색, 회색이 오히려 운을 좋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생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붉은색, 분홍색 같은 경우는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면접 등과 같이 시험 등과 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입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용신 색깔과 이게 제살 색상, 장성살 색상 이런 게 이제 있는 천살 색상 이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토끼띠생은 웬만하면은 즉 흰색, 회색이 즉 금오행이 사주의 기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흰색, 회색 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고 한번 설명 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을일간이 이제 4월에 태어났어요. 춥죠. 그래서 이 수목 기운이 이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사주에는 뭐 화오행이라든지 이제 토오행이 이제 좋은 균이 되겠죠. 토오행. 그러면은 화오행은 이제 붉은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홍색이 되겠고 토오행은 이제 노란색, 이제 미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색깔로 이제 입는 게 바람직한데 물론 요 사주에는 금은 나쁜 거예요. 겨울철에 태어난 나무기 때문에 금은 나쁜데 그래도 흰색, 회색은 제살 색상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한번 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5월에 태어나서 이제 좀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럼 요런 이 사주에는 금이라든지 수가 이렇게 좋은 균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오행이나 수오행이 좋게 작용하니까 금은 이제 흰색이나 회색이 되고 수오행은 검정색, 이제 보라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사주에는 이제 뭐 요런 사주대로 그대로 그 옷을 입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자, 무토일간이요. 자신을 도와주는 토하고 화가 이렇게 토 두 개, 화 하나밖에 신약 사주가 돼요. 그럼 요 사주에는 이제 화오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토오행이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오행이 좋으니까 사주상으로 이제 붉은색이라든지 분홍색이 좋게 작용을 하겠고 토행이 좋으니까 이제 노란색 그다음에 미색도 사주에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좀 한번 보죠. 이 사주는 을목일주가 이렇게 목기운이 엄청 강해요. 기본적으로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주상으로 화오행이 좋고 토행도 좋고요. 또 금이 뭐 많으니까 금도 이제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오행은 이제 붉은색, 분홍색, 토오행은 이제 노란색, 미색, 금오행은 흰색, 회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토끼띠생 이제 여자분은 원래 이 사주상으로 붉은색이 좋게 작용을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뭐 남자랑 데이트한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볼 때, 면접을 볼 때 상대방한테 밉게 보이는 색깔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입어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데이트를 하거나 중요한 면접을 볼 때는 붉은색은 좀 입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설사 사주상으로 이제 목이 희용신이 되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목이 희용신이 된다 하더라도
청색, 녹색, 하늘색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음식, 나쁘게 하는 음식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과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대구에 있는 가라밀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좀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이제 카페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 좀 바라고요. 흰생화 장명기명 사중합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무료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는데, 특별 회원은 카페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정도 방문하면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후에 설명할 내용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토끼띠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3년, 75년, 87년, 99년, 2011년생이 토끼띠생인데요. 물론 이제 입춘이 이제 이후에 보통 양력으로 2월 4일 전후로 입춘이 있으니까 양력으로 입춘 이후에 태어나야만이 이제 토끼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2019년 좋을 이사 방향, 나쁜 이사 방향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철럭방, 안성방 좀 설명을, 태백살 방향도 참고로 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직업은, 사업운이 좋아지는 이제 동네, 도로명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운세, 사업운세가 이제 좋은 가게 이름, 회사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머리 방향과 운세의 좋은 색깔, 색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운세를 토끼띠 운세의 좋은,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토끼띠생은 개고기를 자주 드시면은 운이 좀 막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토끼띠생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토끼띠생뿐만 아니고요. 뭐 돼지띠, 그 다음에 토끼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은 개고기가 이제 천살 음식이에요. 개고기가 천살 음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은 운이 이렇게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에서 돼지, 토끼띠, 양띠생들이 개고기를 이제 사무실이나 가게에 시켜서 드시는 경우, 그런 거는 운이 좀 막히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생선회는 운세를 좋게 한다. 뭐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한테 생선회는 이제 반환살 음식이 되거든요. 반환살 음식이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생선회를 즐겨 드시는 것이 운을 좋게 한다. 물론 생선회를 많이 든다고 해서 이제 뭐 운이 아주 좋아지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하나 이제 방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가게, 회사, 사무실 어떤 방향으로 내 가게나 회사나 뭐 공장이나 사무실 문을 내면은 좀 장사가 잘 될까, 사업운이 좋아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 방향으로 가게 문이 있으면, 그러니까 토끼띠생은 동쪽 방향이 이제 장성살 방향입니다. 장성살. 그래서 장성살 방향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가게나 사무실, 공장 이런 데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성살 방향에 막힌, 즉 돼지 토끼띠는 동쪽 방향이 이제 장성살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문이 있으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손님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 나간다든지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동쪽 방향으로 가게 문에 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서북 방향으로 가게문이 나 있으면 단골이 많이 들어 생기고, 남쪽 방향으로 가게문이 있으면 뜨내기 고객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게를 얻으실 때 내 사무실을 기준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무실 가게나 사무실 중앙에서 보시면 돼요. 중앙에서 보셔가지고 동쪽 방향으로 가게문에 나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동선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게문 나 있으면은 이쪽이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 토끼띠생이 이제 동쪽 방향으로 가게문이 나 있는데 뭐 바꿀 방법이 당분간 없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 서쪽 방향에 이제 쪽문이라도 있으면은 쪽문을 항상 열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고 위치. 금고 위치는 이제 반환살 방향에 이제 금고가 있으면은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가게 중앙을 기준으로 토끼띠생은 동남 방향에 금고가 있으면은 이제 재물 운세가 좋아지고요. 가게 중앙을 기준으로 서북 방향에 금고가 있으면 재물 운세가 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라든지 금고를 이렇게 배치를 할 때 토끼띠생들은 금고 위치도 한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판 위치는 토끼띠생들은 가게를 기준으로 북쪽 방향에 간판이 있으면 고객 눈에 잘 인식이 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토끼띠생들이 본인 가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쪽 방향에 이제 간판이, 만약에 이제 정식 간판을 북쪽 방향으로 내기 어려운 거에는 이 세우는 이 간판이라도 좀 북쪽 방향에 둬서 손님들 눈에 이제 잘 띄게 하는 것이 사업을 운을 좋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파, 카운터, 책상 배치. 이거는 책상 배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손님 올 때 뭐 손님을 앉아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손님을 상대로 앉아서 상담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에서 손님을 상대로 돈을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토끼띠생들은 동남 방향을 바라보고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계산을 하고 거래를 해야만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남 방향을 바라보고 손님을 상대하면은 재물운세가 좋아질 것이고, 이에 반대로 서북 방향을 바라보고 손님을 상대하거나 거래나 접대를 하게 되면은 금조는 재물운세, 사업운세가 좋지 않으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 카운터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학생들 같은 11번째입니다. 시험운이 좋아지는 이제 방향입니다. 수험생도 있을 거고,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동쪽 방향이 막혀져 있는 방에서 공부하라. 이건 꼭 이 방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뭐 고시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동쪽 방이 막혀져 있는 그런 방에서 공부를 하시고, 서북 방향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세요. 이게 이제 반대로 아까 쇼파나 카운터나 책상은 동남 방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수험생으로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반대로 이 서북방이 천살 방향이거든요. 서북 방향에 바라보고 공부를 하시면은 시험 성적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뭐 서북방에 학교가 있으면은 졸업 후에 좋은 성과가 있다. 이런 건 응용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이제 뭐 재수생이거나 아니면 고시생으로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학원이 좀 내가 거주하고 있는 데서 그 학원이 뭐 기숙사 학원이 됐든 뭐가 됐든 학원이 이제 서북 방향에 좀 있으면은, 이렇게 서북 방향에 있으면은 이제 거기 시험 보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각 수맥 처방
신수구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르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요. 신생아 장면 사주궁합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택일은 요거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회원은 카페 방문하시고 50회 이상 방문하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끼띠생 건강한 자녀를 낳는 방법, 아들, 딸 낳는 방법, 뭐 환자 개운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장명 철학원입니다. 토끼띠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19년 이제 이사 방향, 그다음에 운세가 좋아지는 동네 이름, 상호 짓는 방법, 그다음에 잠자는 머리 방향, 색깔, 음식, 회사문 방향, 금고 위치, 간판 위치, 그다음에 시어머니 좋아지는 방향. 요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지난번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건강하고 총명한 자녀를 낳는 방법. 꼭 토끼띠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9년 돼지띠 해, 그 다음에 23년 토끼띠 해, 27년 이제 양띠 해에 총명하고 건강하고 이런 자녀를 낳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년도에 해당이 돼요. 돼지띠나 토끼띠, 양띠 이런 양띠해에 건강하고 총명한 자녀를 낳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토끼띠해에는 동쪽 방향이 이제 벽으로 막혀져 있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토끼띠는 동쪽 방향이 장성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장설사 방향은 이제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끼띠는 뭐 동쪽 방향이 막혀져 있는 가게, 사무실, 현관문이 좋듯이 마찬가지로 2019년 돼지띠 해라든지 2023년 토끼띠 해에 자녀를 낳을 때 동쪽 방향에 이제 벽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서쪽 방향으로 이제 병원문이 나 있는 데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어떤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보다도 더 많이 발전하는 그런 이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병원문이 서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천재와 신동소를 두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일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남쪽 방향으로 이제 병원문이 되어 있는 곳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천재는 아니지만은 좋은 학교도 입학도 하고 어떤 경쟁에서도 곧잘 입상을 하는 등 큰 노력 없이 자녀가 이제 성공하거나 행운을 얻는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동쪽 방향으로 병원문 있는 병원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잔병치를 하거나 또 전응아로 성장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토끼띠 2019년 돼지띠, 그 다음에 2023년 토끼띠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또 양띠도 마찬가지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 해에 자녀를 낳는 경우에 동쪽 방향이 좀 막혀져 있는 그런 병원에서 자녀를 낳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들, 딸 이제 구분해서 이제 낳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토끼띠생 남편이 6개월 전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많고, 서북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딸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남 방향은 이제 반환산 방향이고요. 서북 방향은 천살 방향인데 어쨌든 토끼대생들은 이제 동남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혹시 경우에 따라서 뭐 딸을 낳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일시적으로 서북 방향으로 좀 뭐를 두고 주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개운법. 집안에 이제 토끼대생이 이제 아픈 경우에 반드시 이제 병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 정문이 동쪽 방향으로 나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대생들이 이제 집안에 토끼대생들이 아파서 아니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그 병원의 정문이 그 병원의 문이 동쪽 방향이 좀 막혀져 있어야지 동쪽 방향으로 뚫려져 있는 그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을 받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동남 방향에 있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끼대생들이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갈 때 동쪽과 남쪽 사이는 동남 방향으로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좋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는 반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이제 서북 방향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끼대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사고가 나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람이 사는 집을 기준해 가지고 서북 방향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동쪽하고 남쪽 사이에 입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쨌든 서북 방향에 있는 병원은 이제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운세가 이제 좋아지는 이제 사업장 주소, 번지수. 우리가 어떤 이제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에서 계속 성공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게들은 계속해서 망하는 그런 이제 가게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집의 주소나 집도 이제 운명이 있다고 보고 가게도 운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주소를 한번 번지수가 숫자로 좋은지 또 내사주하고 합이나 상생이 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쁘다든지 그 내사주하고 비교했을 때 뭐 형충 원진이 된다든지 극이 되는 어떤 그런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금전적인 어떤 손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 주소나 번지수도 한번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맥 초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혹시 다른 건 다 좋은데 옆으로는 손님들이 많이 가는데 내 가게만 손님들이 유난히 적다 이런 경우에 영업이 부진한 경우에 혹시 가게나 또 사무실 입구에 수맥이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맥이 가게나 이쪽으로 이제 수맥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맥을 차단하게 되면 손님이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과 수맥초방, 신수궁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르 운세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궁금하신 분들은 남은 장명 철학원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고요. 무료 이사 개업택일은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개명 사중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전화번호라든지 사업에 좋은 영어 이름 짓는 방법, 뭐 백성각 처방하는 방법, 운세를 좋게 하는 국내외 해외 날짜, 그 다음에 장기 주식 투자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세를 좋게 하는 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장명 토론입니다. 토끼띠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19년 운세를 좋게 하는 이사 방향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철록방, 안손방, 태백살방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도루명주석, 그 다음에 재물운세가 늘어난 가계로 회사 이름 짓는 방법,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잠자는 머리 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이제 토끼띠생은 동남 방향이 이제 반환살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환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운세가 좋아지고요. 서북방 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세가 이렇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토끼띠생들은 이제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게 좋고,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이제 운이 나빠지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분은 이제 토끼띠생인데 여자분이 이제 뱀띠생이에요. 그러면은 남자분은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고, 뱀띠생 여자분은 이제 반대로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뱀띠생, 뱀띠, 닭띠, 소띠생은 서북 방향이 이제 반환살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이제 이게 거꾸로 자야 되는데 그렇게 잘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남편 띠에 맞춰서, 그 남편이 토끼띠생이면은 여자분은 띠에 관계없이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분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고 여자분이 밖에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해서 가정 경제가 여자분 위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여자분 띠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자분이 토끼띠생이고 남자분이,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토끼띠생인데 남자분이 토끼띠생인데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자분은 이제 뱀띠생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라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서북방에 머리를 두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자분 띠에 맞춰서 주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한 30대, 요새는 이제 결혼이 많이 늦어졌어요. 35살 이렇게 결혼하신 분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 35세 이렇게 넘어서 결혼을 좀 하시려고 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토끼띠생 여자분들은 동북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천살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좀 두고 주무시면은, 그러면 이제 좋은 인연을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나서는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세의 좋은 색상, 색깔. 그러니까 토끼띠생은 청색, 녹색, 하늘색인 무조건 운세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옷이나 자동차, 인테리어 할 때 본인 소지품 모두 청색, 녹색, 하늘색은 소지하지 않고 입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토끼띠생은 이제 흰색, 회색은 제살 색상이에요. 제살 색상. 그래서 흰색, 회색이 오히려 운을 좋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생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붉은색, 분홍색 같은 경우는 데이트를 한다거나 면접 등과 같이, 시험 등과 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입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용신 색깔과 이게 제살 색상, 장성살 색상, 이런 게 이제 있는, 천살 색상, 이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토끼띠생은 웬만하면은 즉 흰색, 회색이 금오행이 사주의 기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흰색, 회색 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고 한번 설명 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을일간이 이제 4월에 태어났어요. 춥죠. 그래서 이 수목기운이 이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에는 화오행이라든지
토오행이 이제 좋은 균이 되겠죠. 토오행. 그러면은 화오행은 이제 붉은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홍색이 되겠고, 토오행은 이제 노란색, 이제 미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색깔로 이제 입는 게 바람직한데, 물론 요 사주에는 금은 나쁜 거예요. 겨울철에 태어난 나무기 때문에 금은 나쁜데, 그래도 흰색, 회색은 제사 색상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한번 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5월에 태어나서 이제 좀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럼 요런 이 사주에는 금이라든지 수가 이렇게 좋은 균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오행이나 수오행이 좋게 작용하니까 금은 이제 흰색이나 회색이 되고, 수오행은 검정색, 이제 보라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사주에는 이제 뭐 요런 사주대로 그대로 그 옷을 입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자, 무토일간이요, 자신을 도와주는 토하고 화가 이렇게 토 두 개, 화 하나 밖에 신약 사주가 돼요. 그럼 요 사주에는 이제 화오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토오행이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오행이 좋으니까 사주상으로 이제 붉은색이라든지 분홍색이 좋게 작용을 하겠고, 토행이 좋으니까 이제 노란색, 그 다음에 미색도 사주에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좀 한번 보죠. 이 사주는 을목일주가 이렇게 목기운이 엄청 강해요, 기본적으로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주상으로 화오행이 좋고, 토행도 좋고요. 또 금이 뭐 많으니까 금도 이제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오행은 이제 붉은색, 분홍색, 토오행은 이제 노란색, 미색, 금오행은 흰색, 회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토끼띠생 이제 여자분은 원래 이 사주상으로 붉은색이 좋게 작용을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뭐 남자랑 데이트한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볼 때, 면접을 볼 때 상대방한테 믿게 보이는 색깔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입어도 관계없습니다만은, 데이트를 하거나 중요한 면접을 볼 때는 붉은색은 좀 입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설사 사주상으로 이제 목이 희용신이 되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목이 희용신이 된다 하더라도 청색, 녹색, 하늘색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음식, 나쁘게 하는 음식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과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대구에 있는 가라밀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좀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이제 카페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 좀 바라고요. 흰생화 장명기명 사중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무료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는데, 특별 회원은 카페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정도 방문하면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후에 설명할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장명 토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토끼띠 운세를 좋게 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사 방향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토끼띠생 2019년도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2019년 양력으로 2월 4일 12시 14분부터 2020년 2월 4일 오후 16시 2분까지가 2019년입니다.
나쁜 이사방향, 좋은 이사방향, 그 다음에 철록방, 태백살방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동네 이름, 도로명소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물운세가 늘어나는 가게 이름, 회사 상호를 짓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끼띠생들은 첫 번째 이응희읒으로 시작하는 상호가 재물운세가 좋아요. 그러니까 토끼띠생한테 이응희읒은 재물을 의미하고, 토끼띠생한테 이제 시읒, 치읒은 이제 손님이나 단골, 고객, 거래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끼띠생들이 이제 상호를 짓는 경우에 이응희자로 이제 시작하는 이제 상호를 짓게 되면 통상적으로 재물운세가 좋고, 두 번째 이제 토끼띠생들이 첫 번째 시읒, 치읒이고, 두 번째 이응희읒으로 시작하는 상호를 짓게 되면 손님운과 재물운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토끼띠생이 예를 들어서 뭐 대경, 뭐 대림처럼, 대림상사, 대림무역처럼 이게 니은, 디귿, 리을, 티귿으로 시작하는 상호는 손재수, 구설수가 있고 이익이 별로 잘 안 나는 이런 어떤 상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끼띠생이 예를 들어서 뭐 가빈, 뭐 가나 이런 것처럼 기역, 쌍기역으로 만약에 시작을 해도 이런 건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이익이 별로 나지 않은 그런 상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끼띠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가 든 것 같이 미음자, 비읍자, 피읍자로 이제 시작하는 이제 상호를 쓰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한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상호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는데, 이제처럼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뭐 3개월, 6개월 내 승부를 봐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상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띠별로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상호를 짓는 방법이고요. 근데 기타 이제 상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짓는 경우에는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호를 좀 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한자로 이렇게 짓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를 좀 분석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의 희용신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한자상호를 짓는 경우입니다. 한자상호를 짓는 경우에 사주를 한번 분석해서 그 사주의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이제 뭔지를 먼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보죠. 을목일주가 좌울에 태어났는데 본인을 도와주는 수목 기운이 아주 강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주의 이제 좋은 기운은 화가 되고 토행이 이제 사주의 좋은 기운이 됩니다. 그러면 화하고 토가 좋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상호를 짓는 경우에는 한자상으로 화기운, 그다음에 토기운을 가진 한자를 넣어서 이제 상호를 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띠별로 재물이나 금전운세가 좋은 상호를 짓는다. 자, 한글 상호는 한자 상호를 질 때도 띠별로 아까 토끼띠생은 자 이응 히읗이라든지 재물이고, 시읒, 지읒, 치읒은 손님이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이응 히읗으로 시작하는 상호나 두 번째 시읒, 지읒, 치읒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응 히읗으로 시작하는 이런 상호를 짓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글 술이나 한자 수리상으로도 좋은 상호를 짓는다. 이게 한자 상호를 짓는 경우에 한자 수리액수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글 수리도로도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 수리액수는 좋은데 한글 수리액수가 나쁘게 되면 그것도 나쁜 상호가 되기 때문에 한글 상호를 짓거나, 물론 한글 상호를 짓는 경우에는 이제 수리상으로 좋은 상호를 반드시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한자 상호를 짓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리상으로 좋은 상호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역계 상호로 이제 좋은 상호를 이제 짓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토끼띠생이 예스 무역이라는 이런 이제 뭐 상호를 한번 줬다. 그러면 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여섯이고, 스가 하나, 둘, 셋, 다섯이거든요. 그럼 11액이 돼요. 이거 좋고 나쁘고, 수리가 좋고 나쁘고 나중에 따질 문제고요. 자, 무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여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이게 이제 22액이 되겠죠. 11, 12가 되면 22액이 돼. 수리는 나쁜데 이 주역계상으로 예스 무역을 나누면 이제 2 합계가 돼요. 그래서 예스가 11이니까 이제 8로 나누면 3이 남고, 무역도 이제 11을 이제 8로 나누면 3이 남으니까 3, 3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되겠죠. 예스 2합계가 돼서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육수상명법상으로 좋은 상호를 짓는다. 그래서 상호에 이제 좋은 기운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스 무역이 됐는데 이건 수리가 안 좋으니까 나쁜 상호라 그랬습니다만은 뭐 예스라고 하는 어떤 걸 사용했을 때 육수상명법으로 요 사주 자체와 상생이나 합의되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신살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고, 나쁜 신살이 들어가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새 이제 뭐 유행하는 이제 뭐 한글 성명화 쌍으로도 뭐 기왕이면 나쁜 것보다 좋은 상호가 좋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이제 짓는 방법을 사주를 보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자, 이 사주를 한번 좀 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요 사주의 좋은 한자를 찾는다. 한자로 이제 상호를 짓는 경우입니다. 이밀간인 5월에 태어나서 본인을 도와주는 균이 좀 약하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금오행이나 이제 수오행이 이제 사주에 좋은 균이 됩니다. 금오행, 수오행이 사주 좋은 균이 될 거고, 그럼 한자로 상호를 짓는 경우에는 금오행이나 수오행을 가진 한자로서 상호를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띠별로 재물운세나 금전운세가 좋은 상호, 이 토끼띠입니다. 이 토끼띠니까 토끼띠생들은 첫 번째 이응 히읗으로 시작하는 상호는 재물운세가 좋고, 시읒 지읒 치읒은 손님이라 그랬으니까 뭐 재물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손님하고 재물이 들어가 이런 상호로 한글 상호를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술이나 한자 수리상으로 한글 수리액수도 이제 물론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한자 상호를 짓는 경우에 한자 수리액수도 좋은 상호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 수리 상호를 짓는 경우에 한자 수리뿐만 아니고 한글 수리액수도 좋은 상호를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역계 상호로 이제 좋은 상호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스맨이다, 예를 들어서 뭐 예스맨이다, 예스맨 무역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요 예스맨이라는 거를 다 합쳐서 8로 나누고 무역을 8로 나눠서 이게 이제 주역계상으로 좋은 상호를 지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육수상명법으로 이제 좋은 상호를 지는다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주를 상호를 이제 사주로 바꿔요. 상호를 사주로 바꿔서 요 사주하고 상생이나 합의되면 좋고 충국이나 원진이 되면 나쁘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입니다. 토끼띠생은 동남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이제 운세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서북 방향은 천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이제 운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토끼띠생인데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상호장명, 그 전화번호 장명, 백성과 수맥처방, 신수궁합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대구에 있는 가라밀 장명철학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대기 업대기는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무료 이사 결혼대기는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계명, 사주갑, 태길은
남은장명 철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색상, 색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토끼띠 운세를 좋게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사방향,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은 지난번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내용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운법, 수맥 처방, 핸드폰 비밀번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업운을 좋게 하는 아호, 영어 이름을 이제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띠별로 좋은 아호나 그다음에 외국어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끼띠생은 첫 번째 이응 히읗이고, 두 번째 이응 히읗, 그 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 니은 디귿 리을 티귿으로 이루어진 예명이 좋다. 예를 들어서 뭐 토끼띠생이 뭐 예담, 뭐 예림, 뭐 예담 이런 이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뭐 예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뭐 S1, S인 뭐 이런 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재물운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토끼띠생이 첫 번째 시읒 지읒 치읒이고, 두 번째 이응 히읗으로 이어진 예명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토끼띠생이 뭐 샤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예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물운세나 직업운세, 명예운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명 한자로 우리가 아우를 짓는 경우에는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기운을 가진 좋은 한자로 이제 장명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세 번째 이제 수리 획수가 일단 좋아야 된다. 수리 획수가 즉 영어 이름을 외국어 이름을 짓는 경우는 외국어 영어 이름 수리 획수가 좋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자로 예명을 짓는 경우는 한자 수리 획수뿐만 아니고 한글 수리 획수도 일단 좋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뭐 한글 성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육수장명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타 성명학으로 좋게 예명이라든지 영어 이름을 이제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띠별로 예명이나 좋은 영어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끼띠생은 첫 번째 이응 히읗이고, 두 번째 이응 히읗, 시읒 지읒 치, 이은 디귿 리을 티귿자로 이루어진 예명을 짓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승진운, 사업운, 재물은, 건강을 좋게 하는 이제 백수정각을 구하셔서 자신이 나이수만큼 뭐 노란색 주머니에 이렇게 담으세요. 그리고 금고, 장롱 차 안에 놓고 다니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백수총각 108개를 붉은색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국내 여행, 해외여행 날짜, 시간, 이제 방향. 카페 게시판을 가시면은 특별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뭐 특별회원은 카페에 가입하시고 50번 정도 방문하시고 글 몇 개 쓰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좀 빼고 싶다든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사업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든지, 뭐 자녀를 낳고 싶다든지, 뭐 결혼을 좀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든지 했을 때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이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짜에, 좋은 시간에, 좋은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게 되면은 운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카페에 보시면 알겠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카페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자, 2019년 카페 게시판을 보면은 있습니다.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자, 2019년 1월 31일이 운세에 좋은 여행 날짜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 반에서 오전 11시 반 사이에 여행지에 도착을 하면 되는데 일단 방향은 첫 번째 동북 방향으로 여행을 떠나셔야 됩니다.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동북 방향 쪽으로 여행을 떠나실 때 최소한 이제 40km 정도는 떨어진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되냐면은 보통들 뭐 유명한 사찰이나 종교 지도자가 있는 곳, 문예자가 많이 있는 곳, 뭐 국보 고물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한국은 대부분 여기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여행을 가면 좋은 분들이 있어요. 57년, 66년, 75년, 84년, 93년, 2002년생, 그 다음에 54년, 63년, 72년, 81년, 90년대, 99년생이 현재 사는 집을 기준해 가지고 1월 31일 오전 9시 반에서 오전 11시 반 사이에 여행지에 도착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행 효과는 이런 분들이 여행을 갔다 오시게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단가가 객단가가 높은 고급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매출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귀금속이라든지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이제 고급 제품, 한우갈비 이렇게 한우를 판매하시는 분들, 음식점을 하실 때 단가가 높은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역시 뭐 한식당도 고급 뭐 단가가 높은 분들은 가능하겠고요. 그런 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여행을 갔다 오시게 되면은 손님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 공사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정부나 공사를 상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업을 하시거나 납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큰 조직을 상대로 해가지고 본인이 납품업이나 하청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 오시게 되면 낙찰을 하거나 납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큰 대규모 자금을 좀 투자받고 싶으시거나, 은행뿐만 아니고 이제 요새는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큰 자금을 조금 투자받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여행을 다녀오시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번 갔다 와서 효과가 나타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카페 게시판을 보시면은 여러 지금 4개월치를 계속 연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주기적으로 여행을 한번 이제 다녀오시기 바라는데, 자, 1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여행지에 도착해서 물 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페트병 2개 정도를 우리 검은 비누에 이제 2~3겹 정도 싼 다음에 물을 담으시면 되겠고, 근처에 있는 어떤 절이나 종교시설이 있으면 소원성지 기도를 좀 하시고요. 검은 비누에 쌓여지는 물이 약간을 서북 방향에 있는 영업장소나 집에 좀 뿌리고 9일 동안에 걸쳐 가지고 이제 물을 하루에 한 컵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반드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각 처방,
수맥초방, 신수궁합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루무스 한국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신생아 장명계명 사주궁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학원입니다. 토끼띠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니까요. 지난번 동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들딸 환자 개운법, 수맥 처방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전 운세를 좋게 하는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 만드는 이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주를 분석해서 자신의 행운 숫자를 이제 찾는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번호를 지을 때 자신의 사주를 분석해서 행운 숫자, 우리가 보면 이제 희신용신 숫자라고 그러는데요. 행운 숫자를 먼저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운 숫자를 한번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다음 사주의 행운 숫자는 이제, 자,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수목 기운이 아주 이제 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겨울철에 태어났고 또 목이 강하니까 사주의 좋은 기운은 이제 화오행이나 그다음에 토오행이 사주의 좋은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운 숫자가 27이고 토행은 이제 행운 숫자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이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은 이제 왜 나쁘냐 그러면은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꽃나무 사주거든요. 이 사주 팔자가. 그래서 금 기운이 오게 되면은 추운 기운을 더 춥게 하기 때문에 사주에 금이 없다고 해서 금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보죠. 이밀간이 5월달에 태어나서 또 아주 더운 이제 사주가 되네요. 이런 더운 근데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이 진토가 있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금오행이라든지 수오행이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자, 구자고 수오행은 이제 일자, 육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이제 사용해서 행운의 번호를 이제 만드시면 좀 되겠고요. 사주를 하나 좀 더 보죠. 자, 이 사주는 이제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본인을 도와주는 화토기운이 좀 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좋은 기운은 화가 좋으니까 화오행이 좋으니까 27이고 그 다음에 토행이 좋으니까 이제 50이 사주의 좋은 균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한번 더 보죠.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을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나서 수목기운이 엄청 특히 목기운이 엄청 강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사주의 좋은 기운은 이제 화오행이라든지 토라든지 금오행이 좋은 기운이 되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27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50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자 구자가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행운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운 숫자를 이렇게 찾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위에 자신의 행운 숫자를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이 행운 숫자를 3개 정도 사용해서 번호나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합계는 이제 좋게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사주에 505하나를 한번 예를 들죠. 그럼 사주에 이거는 이제 505라고 하는 것은 토고, 그 다음에 일은 수니까 요거는 이제 토가 좋은 기운이 토오행이 사주의 시용신인 경우에
오자, 공자를 이용해서 번호를 만들 수가 뒷번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3개 이상 사용해서 번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숫자 합계를 좋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밀번호, 뒷번호, 실행번호 만들 때 5하고 0을 더하면 5로서 좋거든요. 0하고 5를 더하면 5가 되는데 이것도 좋고, 5하고 2를 더하면 6이 되는데 이것도 좋고요. 505를 다 더하면 11로서 이렇게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뒷번호는 네 자리 숫자가 이제 모두 이제 좋게 작용해야 되는 것이죠. 뭐 좋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번호하고 국번호도 이제 좋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3396이다 그러면은 국번호는 시용신 따질 필요 없이 합계만 좋으면 돼요. 자, 3396은 15에다가 21이 되네요. 21. 그러니까 국번호가 만약에 3396일 때 이거는 21로서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번호하고 뒷번호를 한번 더해보세요. 국번호 합계하고 뒷번호 합계, 즉 3396에 505를 다 더하면은 21 플러스 11이 되니까 32가 되겠죠. 32획도 이제 좋습니다. 네 번째, 010을 포함한 번호를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010에다가 국번호 더하고 그 다음에 뒷번호 더하게 되면 여기다 010에다가 그 다음에 21 숫자가 11을 더하면은 이제 33획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계상으로 좋은지 확인한다. 505 하나도 이제 주역계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3396도 자체적으로 주역계상으로 좋은 이제 번호가 되겠고, 3396에 505 하나를 이제 주역계로 또 만들게 되면 풍화과잉계로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계를 만드실 때 뒷번호도 주역계도 좋아야 되고 국번호도 주역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번호하고 뒷번호를 합쳐가지고 주역계도 좋아야 되는데 3396에 505 하나는 풍화과잉계로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사주와 합이나 상생이 되면 좋고 충이나 극이나 원진이 되면 나쁘다. 예를 들어서 505 하나를 이제 사주로 바꿨더니 이제 만약에 경신이 됐다. 경신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토끼띠 생인 경우에는 묘신 원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거. 만약에 3396을 또 사주로 바꿨더니 병자가 됐다. 병자가. 그러면 이제 토끼띠 생이면은 잠의 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 이제 사주하고 좀 비교를 해서 자신의 사주와 합이나 상생이 되면 좋고 충이나 극이나 원진은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만들 때 이상과 같은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전화번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정각 수맥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로 문사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될 개업대기는 이제 카페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는데, 무료 이사 결혼택일은 특별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상아 장명 사주궁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백수정과 그 다음에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날짜,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요령, 그 다음에 운세를 좋게 하는 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입니다. 이제 토끼띠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사 방향,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내용이니까요. 지난번 이제 동영상을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지난번 동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기 투자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뭐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끼띠생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증권사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고, 또 증권사 문 방향은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종목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런 사항이, 물론 이거는 참고 요소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최소한 한 2년, 3년, 5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이제 방법이니까 띠별로 참고상으로 보시고, 이거를 절대적으로 이제 맹신하시면 안 되겠죠. 자, 첫째, 토끼띠생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방법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할 지방법원이 있을 거예요. 관할 지방법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서북 방향에 있는 증권사에는 고액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동남 방향에 있는 증권사에는 소액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 이제 뭐 억 단위로 큰 돈을 투자할 때는 조금 내 살고 있는 집을 기준, 그러니까 관할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서북 방향에 있는 증권사에 투자를 하시고, 몇 천만 원 단위로 이제 작은 돈 이렇게 소액 투자하실 때는, 몇 백만 원 이렇게 작은 소액 투자하실 때는 관할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남 방향에 있는 증권사에 투자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증권사 문 방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객장을 이제 가시게 되는데, 내가 토끼띠인데 증권회사의 이제 문 방향이 동쪽 방향으로 나 있다. 그러면 그 증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이제 본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는 이제 객장이 있을 거예요. 그 객장이 문방이 동쪽이 돼 있으면은 토끼생은 그쪽 증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쪽 방향으로 문이 되어 있는 증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손실을 보게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토끼띠생은 어떤 종목에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면 유리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종목은 교육, 통신, 디자인, 치장, 건축, 토목, 통신, 연마성 분야고, 부종목은 농수산물, 문구, 도자기, 조미료, 주류, 수산물, 어류, 저장, 냉장, 어묵, 교육, 창고, 이런 이제 데에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런 이제 종목을 선택한 경우 회사를 선택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1순위 회사는 회사 이름이 기읍으로 시작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2순위는 이제 회사 이름이 니은, 디귿, 티귿으로 시작하는 이제 회사를 선택해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토끼띠생들이 고액 투자, 소액 투자, 그 다음에 증권사 문 방향, 세 번째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 종목 선택을 한 다음에 회사 이렇게 명칭을 봤더니 1순위는 기업, 2순위는 니은, 디귿, 티귿으로 시작하는 그런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도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녀분들 셋둘 도장이라든지 인감 도장이라든지 도장을 이제 막 결제 도장을 만드실 때 본인이 이제 사주를 분석해서 모고행 용신이면 나무 도장, 청색, 녹색, 하늘색, 그다음에 길게 팔고, 화우행 용신인 경우에는 불도장, 뭐 붉은색 초소체. 다만 이제 범띠생은 붉은색이 무조건 나쁘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고행의 용신인데 나무 도장인데 청색, 녹색, 하늘색. 아까 이제 토끼띠생들은 사주의 희용신에 관계없이 청색, 녹색, 하늘색이 무조건 나쁘다 그랬으니까, 토끼띠생들이 이제 목이 용신인 경우에 나무 도장은 괜찮은데 청색, 녹색, 하늘색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의 용신인 경우에는 엷은 옥도장, 노란색, 미색, 고인체. 그다음에 이제 금오행이 용신인 경우에는 옥도장, 그다음에 흰색깔은 흰색, 회색, 갑진체. 그다음에 수오행이 용신인 경우에는 이제 물소풀 도장, 검정색보라서 초소체를 이제 도장을 새기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신을 이제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요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자, 을목일간이 토끼띠예요. 자, 자월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목 기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자, 이 사주의 좋은 기운은 화오행이나 그다음에 이제 토오행이 사주의 좋은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상으로 이제 붉은색, 분홍색, 토오행은 노란색, 미색을 말하는 거고요. 네, 화오행은 이제 서체로는 초서체고, 그 다음에 토오행은 고인체고, 그 다음에 도장은 이제 화행은 이제 뿔도장을 말해, 플라스틱 도장을 말하는데 뿔도장을 말하는 것이고, 토행은 조금 이제 강도가 낮은 이제 그 옥도장을 말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화토가 자기 사주에 좋은 일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뿔도장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자, 요 사주는 이제 토끼띠예요. 근데 이제 임일간이 자신을 도와주는 이제 수가 두 개고 진토가 여기 수가 좀 들어 있어서 사주가 좀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이제 금오행이나 수오행이 금오행이나 이제 수오행이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금오행인 경우에는 이제 흰색, 그다음에 회색 이런 걸 말하고 도장은 옥도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각진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소불 도장을 말하고요. 물소불 도장. 그다음에 검정색, 보라색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여러분들이 새기실 때 자신의 사주를 이제 고려해서 어떤 재질이 좋은지, 어떤 색깔이 좋은지, 서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과 수맥 처반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 이름의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그 다음에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이제 카페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장면, 계명사중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